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이지만 학교 급식은 부실하기로 유명합니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자기가 먹는 학교 급식 사진과 한국 급식 사진을 비교한 사진을 올리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학부모들이 미국 급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는 간편하다는 이유로 냉동식품을 선호하고 고칼로리 고지방 식단을 내놓습니다. 학부모들의 커지는 항의와 어린이 비만 문제가 겹치면서 미국 정부는 부랴부랴 학교 급식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아예 학비가 비싸기로 소문난 유명한 사립학교들은 한국의 급식 시스템과 월별 메뉴를 참고해서 한국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학교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은 1981년 1월 영양교육을 통하여 성장기 아동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처음 시행하다 보니 학교마다 급식의 질 차이가 다소 있었고 이때부터 우유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보급되었습니다.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즉 수다날이라고 해서 잔반을 남기지 않는 날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보다 빠른 1946년 제정된 학교점심급식법과 1966년에 학교 아침급식 프로그램인 아동영양법이 생겨났습니다. 주로 고칼로리의 음식이 나왔는데 햄버거, 치즈피자, 페페로니 피자가 매일 나왔습니다. 한국 급식 식단은 영양소가 골고루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것에 비해 미국 급식은 패스트푸드 음식 위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채소가 단 한 조각도 없는 메뉴들도 많다 보니 영양소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급식판과 수저 젓가락이 일회용이 아니지만 미국은 대부분 수저와 젓가락 급식판이 플라스틱 스티로폼이거나 종이 재질로 만든 일회용입니다. 게다가 잔반을 남기지 않는 날을 지정하지 않는 문화적 차이도 있다 보니 여러모로 다같이 식사하는 급식 문화는 시스템상 한국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부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같은 경우 팬데믹 기간에는 무료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3 정도 급식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소득층은 관련 서류를 내면 무료라고 하지만 유료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한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비해 너무 초라한 메뉴들을 제공하는데요. 최근 미국 내 초등학교 학부모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스웨스트 모어랜드에 위치한 웨스트 달라스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최근 학교에서 아이가 겪은 급식의 변화와 감동한 글을 번역해 공유합니다. 내 아이는 웨스트 달라스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남자아이입니다. 남편과 나는 맞벌이 부부라서 매일 일찍 출근을 합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아침과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데요. 편식이 심한 편이라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 내 커뮤니티에 한 학부모가 올린 급식 사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할 만큼 부실한 식단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종이로 만든 일회용 시판에는 치킨 너겟과 우유가 있었고 다른 날에는 빵 사이 치즈와 고기 패티가 달랑 들어간 햄버거와 주스가 나왔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를 통해 아이들 급식에 이런 메뉴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그제서야 학교 급식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많은 엄마들이 항의의 댓글을 커뮤니티에 달고 학교의 불만을 전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급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도시락을 싸가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학부모들이 댓글을 달거나 방문하는 등 항의가 학교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던지라 시간에 쫓겨 특별히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갑자기 버섯볶음밥 할 줄 알아요? 라고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너무 생소한 말이라 버섯볶음밥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 아이가 학교 급식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평상시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학교 급식이 달라졌다며 감자튀김 대신 길다랗고 얇은 감자들이 당근하고 양파랑 나왔다고 하고 버섯이 밥 안에 있었다고 신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학교 학부모 커뮤니티에 들어가니 보니 엄마들도 급식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급식이 달라진 이유는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던 영양사분이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급하게 모신 분이 급식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웨스트 달라스 초등학교는 규모가 작은 학교여서 평소 급식을 담당하는 분은 영양사 1명과 조리사 2명이 전부였습니다. 영양사 없이 급식 운영이 어려워 새로운 영양사를 구하려고 사방으로 물어봤지만 당장 다른 영양사를 며칠 동안 모셔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자주 가던 한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가 학교 사정을 말씀드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에 온 아주머니는 한국에도 영양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리사 분들에게 한국 아주머니를 도와 급식을 준비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처음 나온 메뉴가 버섯볶음밥과 양배추김치와 감자볶음이었습니다. 조리사 두 분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워낙 숙달된 분들이라 요리를 다 만들고 난 후 새 메뉴에 대한 만족감이 더 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음식에 놀란 아이들이 있었지만 평소 보던 식재료를 다르게 조리했다는 선생님들의 권유에 아이들은 하나둘 다시 먹기 시작했고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영양가가 가득한 식단에 모두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었다고 신나서 이야기할 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국 아주머니가 해주는 급식이 나왔습니다. 영양사가 자리를 비운 5일이 아이들에겐 만찬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커뮤니티에 매일 급식 사진과 이름을 먼저 올려주셨습니다. 두부부침 김밥, 돼지불고기, 달걀말이, 오이김치, 소세지, 야채볶음, 감자조림 등 정말 신기한 메뉴들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먹는 학교 급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한식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양사가 일주일 뒤에 복귀하고 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큰 변화를 알게 되고 기존의 예산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식 요리를 적극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글의 내용이고 학부모들의 댓글은 그야말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동안 급식이 부실했던 건 예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조리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었어요. 조리하시는 분들이 한국 아주머니께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한국 아주머니가 하는 식당을 잘 알아요. 그분이 만든 급식이니 얼마나 건강하게 맛있을지 안 먹어봐도 믿음이 갑니다. 같은 재료로도 한국식으로 만들면 훨씬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게 놀라워요. 한국 아주머니가 며칠 동안 학교에 계시는 거죠. 하루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다른 급식을 경험했는데 예전 급식으로 돌아가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영양사가 복귀하고 나서도 우리 학교의 급식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식당이 어딘지 공유해주세요. 영양사는 조리 방법만 달라져도 훨씬 다양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장 선생님과 상의해서 앞으로도 학교 급식의 한식 조리법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감자조림, 달걀말이, 오이김치, 두부부침, 김밥, 떡갈비, 돼지물고기, 소시지, 야채볶음 등 한식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저는 메뉴들이 하나같이 낯설었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편식을 했던 건 제대로 된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겪어보지 못했던 이유란 생각에 저는 바쁘지만 한식 요리를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무상급식 시행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데 잘 해결되어 지금은 무상급식이 당연해졌습니다. 급식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국 학교가 한식 조리법을 만나면서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